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김무드 활동가라고 합니다. 국민활동가 사지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김승래라고 합니다. 지영리 활동가 본인의 행복이란 글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도덕과 책임성에 얽매여 있는 행복일 것 같다. 건전한 행복, 돈 안 드는 행복, 윤리적인 행복, 행복하기 참 힘들다. 키읔키읔키읔. 행복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맞는 케미들 그것 때문에 얻는 행복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내가 같은 사무실을 쓰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데 내가 굉장히 안전한 공간에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좀 행복한 것 같아요. 이제 뭐 동물보호 단체가 일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사명감. 그리고 내가 한 발자국 더 움직이면은 한 마리의 생명이 더 살 수 있다. 이런 마음. 돈이라는구나. 생에 뭐 이런 얘기? 근데 이거 말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런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고 몰래 점을 보러 가셨어요.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부도 좀 많이 했고 돈도 좀 많이 버는 직장을 갈 줄 알았는데 점쟁이 분이 곧 돌아올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셨다고. 돌아갈 의향이 있으신가요? 없어요. 아, 없어요? 사람들 노동력 착취 열정 페이 나쁘다고 하지만 NGO 종사자들이 일하고 돈 받으면 화낸다. 점점점. 네, 있어요. 화를 막 엄청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약간 비영리니까 내 활동들이 다 자원 활동이고 너가 좋아서 그런 일을 하니까 욕을 먹어도 되고 돈을 적게 받아도 되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죠. 왜 그런 일 하고 있냐? 뭐 사람 살기도 힘든데 왜 그냥 동물 먼저 생각을 하느냐? 내가 더 중요하지 동물이 중요하냐?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. 그 안타까운 거죠. 현실을 모르니까. 이거 다 설명해도 되나요? 현실? 네? 현실을 다 설명해도 되나요? 돈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근데 예전에 이제 시민운동이 생기기 전에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거잖아요. 돈을 바라지 않고. 그래서 의견 차이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거는 더 이상 이 시민운동 혹은 공익활동계의 생태계를 망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? 그렇게 하면 뭔가 한이 생기지 않아요? 막 찔러가면서 내 피 팔아서 운동하고 이 한이 생겨서 사명감 잘 모르겠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. 활동을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뭐 조건 없이 그냥 뭐 네가 좋으니까 너가 알아서 활동을 해라고 그냥 방치를 하면은 뭐 그렇게 남아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. 금전적인 건 그냥 떠나서 애초에 그런 거는 이제 기대하고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자존감? 왜냐면 인식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급여도 적은데 일은 힘들고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그러면 자신감,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. 그거를 활동가 개인한테만 기대를 하기보다는 단체 내부에서도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라든지 꼭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상관없어요. 물론 돈이면 더 좋긴 하겠지만 너무 이제 일만 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치니까. 활동가들이 정말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뭐
갑자기 쓰러져서 아프거나 뭐 죽거나 할 때 어느 정도 내 뒤에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군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딱 동행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공익활동과 사회생활동조합 동행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. 네, 여진 사무처장입니다. 동행은 2014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. 이제 그 전에 2010년, 11년 그때쯤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이제 야근을 하시다가 심정지로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. 자녀도 있고, 근데 민간보험에 이제 단체 활동가들이 이제 들지도 않고 지원하거나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장치가 너무 없는 거죠. 그래서 활동가들에 대한 좀 안전망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시민사회 단체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와 좀 이제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면서 활동가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게 되었죠. 청년 공익활동과 안전망 기금 사업을 이제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활동가들 이렇게 조합원들랑 얘기를 하다가 나는 빚이 얼만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다른 굉장히 이제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20대 중가 나도 빚이 얼만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너 바로 대학을 나와서 왜 빚이 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학자금 대출이었던 거고 현실을 얘기했을 때 급여가 높지 않고 근데 학자금 대출은 갚아야 하고 청년 활동가들에게 학자금 상환할 수 있는 저리의 대출을 해주면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데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. 이 사람들이 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체 참여로 이루어지는 비정부적 단체 회의 진행할 때 발언과 의견 수렴이 잘 되는 편이라며 그러나 내부에서는 각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2010년에 이런 글을 쓰셨네요. 지금 2018년인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. 페이스북 계정에 시민사회단체 대나무숲이라는 계정이 있는데요. 거기에 이제 온갖 얘기들이 다 올라와요. 나만 컵 씻냐, 회의하고 정리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, 뭐 대표라는 사람이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. 기업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겉에서 들었을 때는 비영리 단체가 좀 더 민주적이고 그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어 고급화를 못했습니다. 되게 공감을 해요. 뭐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 인물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사실 그러고 싶긴 하지만 일반 회사랑은 다르게 참여로 이루어지잖아요. 공동체 참여로. 그래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단체 운영 방향 같은 거를. 근데 그런 일이 많아요. 위, 권위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딱 이제 다 막아버리고 차단시키고 독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. 전 공익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같은 가치,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굳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나쁘다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의견이 맞지 않아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. 사람들이 비영리라는 단어를 자주 오해하는데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돈을 안 번다는 말이 아니다. 수익 구조가 아니라는 거지. 돈을 안 벌면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떻게 처리하란 말인가. 진짜 이거는 제가 이 사이다를 다 마셔야 되는데 꽉 채웠습니다. 일반 엔조단체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100% 후원
금액으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하죠 아무래도. 들어오는 금액은 제한되어 있고 나가야 될 금액은 많고. 저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. 어떤 분이 후원을 하시는데, 그리고 CMS 정기 후원을 하시는데 내 돈은 운영비로 쓰지 말고 사업비로 지출하시라. 사업비로 써라. 나는 이 단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준 거지 운영비로 쓰라고 준 게 아니다. 오늘 이렇게 10,000원 주면 사업이 되나요? 내가 이렇게 돈을 잡고 옮겨야 되지? 제가 설계 도면을 그릴 때는 항상 장애인 경사로, 그리고 그 도보블럭에 동그랗게 튀어나온 것들이 있잖아요. 그걸 설치해야 될 그 규칙들이 있거든요. 의무들이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닐 뿐더러 뭐 주변에 장애인을 아는 사람도 많이 없는 거죠. 이만큼 공감이 없는 사회인 것 같다? 경쟁, 왜 이렇게 다 경쟁을, 그냥 다 같이 힘드니까 조금씩 뭐 쉬기도 하고 힘도 내보자 라고 하면 되는데, 야 그거 하나도 안 힘들어, 내가 제일 힘들어 이러면 이제 뭐가 힘든지 하나씩 계산해야 되는 거지. 제가 동물보호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 동물권, 환경권, 인권 이 세 가지 그 분야가 연관성이 있어요. 늘 우리가. 왜냐하면은 동물이 못 사는 환경에서 결국 사람도 못 살거든요. 1차 피해자는 동물이지만 최종적인 피해자는 인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, 동물권, 환경권은 이어져 있어요. 이게 공익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아니면 모든 대상을 위한 것,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